AI라든지 모든 자율주행 모든 것이 자동화된다는 것, 그 다음에 로봇의 등장, 이게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의 등장, 이것이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데, 슈퍼컴퓨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는 통치 기반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자료라면, 그동안 인류가 축적했던 모든 자료는 사실상 구글 같은 데 보면 이미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것을 다른 건 아닌데, 그거보다도 좀 더 광범위한 자료,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개인의 모든 것,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이런 모든 자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어요. 개인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두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세계, 아마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차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다 자동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인간처럼 두뇌를 만들어 가지고 슈퍼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챗 GTP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질문을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전에 구글 같은 거 우리가 찾아서 바보가 된다 그랬잖아요. 걔가 엉터리 자료를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만약 정보기관에서 우리가 엉뚱한 자료를 준다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 오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줬을 때에, 또는 고의로 AI 컴퓨터가, 우리 인간은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탐구하고 추구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논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 같은 거 자주도 이제 구글 갖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많이는 안 해요. 5분, 10분 이렇게, 어쩌든 30분, 1시간 이렇게 하는데 드르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갖다가 거기서 이렇게 찾아보고 옳고 그런가, 또 이것에 대해서 개인의 자료들이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올려놓고 개인 자료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보통 회사에서 올려놓죠. 그러면 그 자료들이 쭈르륵 있어서 그거를 찾아보고 마침내 이렇게 진실을 발견하거나 여기서 정확한 어떤 지식을 얻는 거거든요. 비교해 가면서 이것은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그것을 판단 체계를 가주는 이런 체계라는 거죠. 근데 AI 챗봇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제한된 지식만을 딱 적어서 인간이 사고하지 못하게, 추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딱 지가 딱 결론이 이렇게 정답을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딱 그 제한된 내게서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답을 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론을 지가 사실상 유도하거나 지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인간 바보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인간을 약간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AI가 이렇게 딱히 상업적인 어떤 성공을 가져올 것인가 했을 때, 자율주행, 그렇죠. 비행체도 자율주행. 비행체 그 빌딩이 있는데 자율주행 해보세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빌딩 하나 부숴버려서 세계적인 말썽이 많겠죠. 그래서 제한된 숫자만 움직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도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철도 놓듯이 이렇게 도로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공존할 수도 있어요. 미국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도로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존해서 옆에다가 AI가 자동으로, AI가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버스 운전사 없이 버스 같은 거 또는 좀 더 컨테이너처럼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로 움직여서 1층, 2층, 3층, 4층에서 자동으로 정시 움직이는 화물용, 사람용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뭐 화물에는 대단한 혁명이 되겠죠. 화물 같은 데는 철도가 아닌데 도로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운전사 없이 정시에게 딱 도착하고 해서 철도 못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는 일단 무겁잖아요. 근데 도로는 일반 화물차도 큰 화물차가 다니기 때문에 버스 정도나 컨테이너 실는 이런 정도는 되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기동 도로에다 깔아가지고 이것을 자동으로 거기만 움직이니까, 그렇죠. 불규칙한 복잡한 도로의 상황을 이해할 자율주행처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해갖고 옆으로도 8차선 해갖고 움직일 수도 있고 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이 엄청나게 빠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존에 철로를 좀 이렇게 좀 깔아가지고 철도처럼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거는 약간 더 뭐라 그럴까, 대량의 운송을 할 때 같이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 필요 없이
이렇게 도로 방식으로 해서 놓는다면 청시의 그 폭이 이제 좁고 이게 간격을 옆에다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해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장벽을 세워서 그럼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면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진만 좀 피하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간단하다. 뭐하러 그냥 철도보다도 더 대량의 운송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정시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철도 그것도 속도를 높이면 되지. 이것도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아니면 거기다 이렇게 선을 좀 깔아가지고 제가 거기 이렇게 좁게 하면 돼요. 좁게 해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하면 그냥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네, 바퀴 방식으로 그냥 움직이거나 아니면 철도도 거기다 같이 깔아도 상관은 없는데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유지 보수 비용도 그냥 도로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완전 짱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자동 운송에 있어서 우리가 AI 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 나타나가지고 자동 주행 자율주행했을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지. 도시에도 만들 수 있어요. 도시에도. 네, 도시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철 있잖아요. 전철에 정시에 딱딱딱 오잖아요. 뭐 저는 뭐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1층, 2층, 3층에서 지진에만 안전하면 튼튼하게 지면 되겠죠. 몇 도 지진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게 간편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건설 비용이 일단 되게 싸게 기존 도로하고도 공존할 수 있다. 미국 전역에 이걸 깔아보세요. 우리나라 전역에 깔아보. 그럼 이거는 되게 싸게 구축을 할 수 있거든요. 수많은 어떤 화물차, 수많은 뭐 컨테이너 자체로 움직이는 화물차, 버스 정도예요. 뭐 이런 뭐 승용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승용차 구간에는 승용차 할 수 있는데 버스 정도면 왔다 갔다 대중교통으로서 운전사 없이 지가 자율주행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되면 그 자율주행이라 할지라도 카메라 인식으로 달아가지고 가로세로나 좌표 수정으로 지가 그냥 스스로 운전하는 게 그 도로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 없이 도로폭을 좁게 만들어 버려갖고 칸막이 만들어서 못 뛰어오게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카메라 인식으로 사람이 혹시 미친 사람이 뛰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멈추는 이런 구조는 좀 있어야 되거나 되게 간단하다는 게 도로폭을 좁게 만들어갖고 걔만 움직이면은 그 복잡한 이런 자율주행보다 이게 진짜 값싸게 당장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중간에 멈추는 이런 구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그럼 다른 것도 신호 명령을 따라서 같이 통신 구조로 무선 통신이겠죠. 유선줄에다 쭉 무선 통신 구조를 가져서 이것을 이렇게 차량끼리 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앞 차량이 멈추면 이렇게 모든 상황에 뒷 차량까지 다 멈춰서 이렇게 약간 연착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회하는 이런 도로를 만들었다 그럼 우회로 다시 빠져나가도 되고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회하는 널널한 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로의 여유분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게 한다.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할 때 칸막이를 만들어 놔서 옆으로 우회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다. 칸막이를 여러 군데 만들어 갖고 비상시에는 칸막이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닫혀 있다가 자동으로 열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완전 짱인데 AI 시대에 우리가 로봇도 얘네들이 다 움직일 거고 자동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세상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단순히 AI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금융 범죄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모든 예금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연된 소득 대비해서 그 사람에게 국민연금이나 뭐 이렇게 소득을 있잖아요. 사업소득이든 뭐 이렇게 금융소득이든 있으면은 아니면 월급 소득이든 있으면 장사소득이 있으면 그걸 비교해 가지고 수상한 예금을 갖다 발견했다 그러면 어인일이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 온대도 이거는 지금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증시를 감시한다 그러면 증시도 수상한 거는 지금도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지 AI가 없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분석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대체 AI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전 세계는 AI 짓느라고 AI 규모가 한 도시까지 뭐 그 정도까지 방대하다고 그러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진짜 AI가 노리는 것은 전 세계를 자동화하는 시장, 로봇으로 해서 사람이 대체되고 지가 모든 것을 인간을 통제하거나 하는 다스리기 위한 이런 기반인가라는 의심이 조금 들어서 하는 말인데요. AI가
건설 규모를 볼게요. AI 건설 규모, AI 건설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뭐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332년 393억 달러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예측 기간마다 좀 틀린데 연평균 20에서 24.6%. 세계에서 뭐 수많은 뭐 CPU, GPU 뭐 이렇게 반도체들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 DRAM이라든지 저장 장치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는 기술을 내고 있어요. 이거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기껏 투자했는데 그래서 AI 시대 핵심 시설인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건설 분야에도 AI 기술 도입을 확산이 되고 있다. 중동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AI 및 BIM 기반 시스템을 갖춘 기업만이 공공 인프라 사업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필수 조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토목건사 하는 데가 그래. 왜 건축을 안 갖고 있으면 뭐 어떤가? 참, 진짜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 세계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갖고, 그것을 서로 간에 인터넷망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의 세계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AI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지금도 가능한 부분인데 기술의 발달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도 없는데 로봇도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자율적으로 움직이거나 군사 로봇들도 다 무인 자동화되어서 움직이고 방산 기술로 해서 항공기도 그렇고 무인 자동화로 움직일 것이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수백만 떠와 여기 부딪히면 끝나지. 전파로 조정만 해도 건물이 부딪혀 작살나는데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기껏 해봤자 이렇게 뭐든 저기 진공청소기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 정도인데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을 AI 시대에서 딱히 이렇게 이렇게 상업적인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 데이터를 갖다가 이게 슈퍼컴퓨터로 다 이어가지고 전 세계 관리하겠다. 광대한 종류의 어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뭐 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도 말을 못 하겠는데 건설사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를 워낙에 방대한 자료가 나오니까 구글 같은 데는 뭐 지금 안 하고 있나? 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대형급 AI 데이터 센터를 볼게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우리나라 건설사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준공이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로 제 걸로 대체가 되면 그때 또 새로 깔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때는 구형 어떤 반도체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새로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빨리 서두를 일은 아닌데 지하 5층부터 지상 돈이 다시 또 투자를 해요. 뭐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그러겠어요. 지하 5층부터 지하 10층까지 조성된 시설 연면적 36,501제곱미터 규모로 총 수전 용량 40메가와트, 1테라 용량 26메가와트를 갖춘 대형급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중견 건설사도 이렇게 전남 hen남에 이렇게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가 이제 뭐 전기차 나오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모든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뭐 모든 게 자율주행으로 옵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로봇도 나오고 전기를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옵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원자력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 싶은가 본데요.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그 어떤 사고하는 이런 두뇌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 스스로 어떤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사라지고 슈퍼컴퓨터가 다 판단을 해버리는 엉터리 판단을 해도 꼼짝없이 당하는 이런 슈퍼컴퓨터 뒤에서 자기가 사람인데 사람처럼 사람이도 슈퍼컴퓨터 얘기하거나 자료를 넣거나 그러면 어쩌죠? 이게 참 문제가 크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전쟁에 있어서도 이걸 동원하게 될 텐데 그래서 엉뚱하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가 문제네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 전파로 움직여서 엉뚱하게 건물에 부딪히거나 자율주행 드론이나 비행체를 움직여서 부딪혀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국가적인 큰 재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원자력이라든지 이렇게 AI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먼저 움직이는 이런 세상에 방어벽이 있을지라도 걔 같은 게 AI 컴퓨터끼리 해가지고 제한급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통제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대체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그래도 사람 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자동화되어서 모든 것을 자동 처리해 주는 건 좋은데 사람의 판단하는 능력 이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공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네네. 현대건설도 지난해 국내 건설 10대 건설 데이터 센터를 정작 산업을 규정하고 수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갖다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건설업체들도 다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연평균 국내 데이터 센터 공급 연평 2.3%. AI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래서 AI가 인간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휴대폰 이렇게 배터리가 닳아서 네, 뭐 그거 있습니다.